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1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정치적 도의 이것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중이고 그러므로 아마 정쟁이 좀 중단될 것이다. 상중이라도. 자, 그때 문재인 재임 시절에 그때 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정국을 조정을 했었죠.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이런 것을 한꺼번에 패스트 트랙에 다 태워서 전국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쟁을 자제를 했죠. 그래서 한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투톱이 그 상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정쟁이 한 2, 3일이라도 좀 멈출 거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뿐이었습니다. 이재명 지금 내일 검찰에 소환되죠. 그래서 워낙 다급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당장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거칠게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고 최수건 해병대 상병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최수건 상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4사람이나 됩니다. 주변에 4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기를 모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선거법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런 이재명의 입에서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평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와 관련한 이렇게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방송 장악 의혹 이재명이 이름 붙인 겁니다.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1특검 4국조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 또 만들어낸 거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 자, 윤석열 대통령 상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특히 본인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총결집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오늘은 SNS에 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냐면은 이 본인의 뒷모습을 딱 해놓고 앞에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는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날짜까지 적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출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10시 20분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그 검찰청에 불려가니까 나를 지켜라, 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혼자 가겠다. 검찰청에 혼자 가겠다. 지난번에 1월 달에 출석할 때는 지도부가 총출동했죠. 그래서 서로 눈도장 찍으려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70명씩 몰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홀로 가겠다. 그렇게 또 했는데, 아마 또 눈도장 찍으려고 국회의원들이 갈 겁니다. 가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왔습니다. 이런 또 심파각을 하겠죠. 저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NS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10시 20분 딱 적었으니 내일 걸로 다 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딸들. 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죠.
그리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사실상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진술서 5장짜리 본인의 일방 주장을 담은 백현동 관련해서 그것도 어제 다 공개를 했죠. 오늘도 계속 이 지지층, 본인 극성 지지층에게 나를 좀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전국 조직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위해서 총 걸게 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 검찰 출석 D-1일이죠. 여론전에 나섰다. 여론전이라기보다 개딸들에게 나를 좀 지켜달라. 나 이제 거의 마지막 길인 것 같아.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 자, 이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시도당 위원회, 각 정당의 시도당 위원회가 있죠. 뭐 부산시당, 강주시당, 경북 도당, 전남 도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17개 위원회에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4번째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소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당원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으니 총 걸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마 다를 겁니다.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저번에는 대장동 유래 신도시 성남FC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됐죠.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그걸 위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업소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어제처럼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무례할 정도로 용도 변경 이익 중 약 1천억 원대를 환수를 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 국토부 요구. 자, 이것은 공문이 각 지자체, 공공단체 이전을 위해서 협조를 하라는 다 보낸 공문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이 공문이 그렇게 협조를 하려는 공문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다시 해신한 데서는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는 거다. 국토부가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성남시가 알아서 하면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정바울시, 그리고 김인섭, 이재명의 핵심 접근 김인섭이 70억 원을 그 대가로 받았고, 또 200억 원을 받기로 해서 그중에서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한 푼 받은 것 없다. 아직은 안 받았을지도 모르죠. 약속만 했고 그 중간에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은 그 자리 매각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버렸고, 그것을 개발한 것은 민간업자들입니다. 특혜를 몰아준 정바울을 비롯해서 이 정바울이 대주주로 있는 이 시공사가 3,1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남겼고, 이 정바울 씨도 한 700억 원을 남겼고, 그중에서 70억 원을, 그러면 딱 10%네요. 70억 원을 이 김인섭 씨에게 커미션으로 줬고, 또 거기서 700억 원 남긴 것 중에서 또 200억 원을 더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시도 위원회에 거짓말이 담긴 이런 입장문을 다 보냈고, 또 말씀드린 대로 SNS에 본인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위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런 것을 또 웹자보라고 하죠. 이것을 올려서 이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검찰 소환이 부당하다. 이것을
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친전, 뭐 직접 쓴 편지라는 말이죠. 그 직접 쓴 편지를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이런저런 이 부정 비리 혐의로 탈당한 의원들에게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뭐 민주당 소속 윤미향이나 김남국 여기도 다 보냈다는 거죠. 이게 아마 또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뭐 불체포 특권 포기했지만은 법원에 가면은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방탄에 숨어보자. 그래서 이 민주당뿐이 아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 뒤로 숨으려고 하는. 그러니 이 9월에 정기국회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기를 중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재명은 무조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나를 가결을 하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오늘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이 모조리 다 명단을 만들어서 편지를 다 쓴 것은 체포동의안 뒤에 또 숨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검찰이 또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대장동 때 나를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막아줬듯이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백현동을 했으니까는 또다시 나를 소환했으니까는 이 나를 또 지켜다오 이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거 어제도 당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개딸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 감사원조차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다.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 자, 그러니 체포동의안 만약에 오면은 나는 모른 체 할 거니까 그냥 부결을 시켜줘. 뭐 이 이야기로 들립니다. 본인의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같은 과거의 핵심 측근들에게 이런 글을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 또 거짓말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조차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다. 백현동 관련해서 천만에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를 포기시킨 거죠. 그 이익을 이쪽으로 나눠 갖지 않기 위해서 성남도계공의 개발 참여 포기로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배임 혐의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 감사원조차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는 무리할 정도로 용도 변경 이익 중 약 1천억 원대를 환수를 했다. 자, 그런데 이 1천억 원대는 R&D 연구개발단지, 이 주거지역을 만들면은 그 옆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R&D 연구개발단지죠. 그 만든 거를 환수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R&D 연구개발단지를 뭐 축소를 했다. 이런 지금 의혹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공성지구의 양평군수, LCT의 부산시장처럼 조건 없이 토지개발 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부산시장이나 양평군수가 이재명처럼 이렇게 이재명 핵심 측근에 나서서 70억 원을 받아먹고 또 본인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100억 원을 또 받기로 한 그런 그 조건을 내걸지 않았죠. 정말 조건 없이 했죠. 이 사람들은 조건 없이 했을 겁니다. 거래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양평군수나 부산시장은. 본인은 돈을 받는,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개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일 검찰에 불려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또 마지막에 마치 포기할 것 같았던 이 불체포 특권도 다시 슬슬 꺼내 드는 것은 이건
바로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과 연결돼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두 개 다 허위사실 공표인데 지난 대선 때, 하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거, 또 하나는 백현동의 그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한 것이, 상향시켜준 것이 이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압력이라고 주장을 한 것. 지금 그거 계속 주장하고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야지 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백현동이 얼거려지면은 본인이 망할 뿐만 아니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나와도 본인은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앞으로 출마도 못하고 5년 동안, 그다음에 이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474억 원인가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막다른, 정말 막다른 궁지에 몰리니 여기저기 막 편지도 쓰고 여론전도 하면서 또 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그 태세를 다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탈당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본인의 말을 또 식언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